안녕하십니까. 윤리학연구소 211회 이야기의 피노키오 모험 이야기에서 발음을 장악한 피노키오의 성장과 일지사상의 사회철학적 확장의 내용으로서 큰 타이틀은 개인윤리에서 사회철학으로 라는 흐름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형 형태에 있어서의 서론, 본론, 결론을 채택을 해갖고 얘기를 하는데, 서론 부분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노키오의 이야기는 한 인간이 미성숙한 상태죠. 욕망과 호기심으로 인해서 행위를 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숙한 인간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 피노키오는 자신의 욕망과 호기심에 따라 행동을 했죠.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요. 지금 제가 교육을 하면서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아직은 이게 뭐예요? 전제가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잠시 그 순간을 거짓말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으려는 행위들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제일 싫어해요. 그런데 그러한 행위를 하는 학생들이 간혹 보여요. 결국에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성장을 했을 때 자기가 각성을 스스로 각성을 하지 않으면은 좋은 사람으로 성장이 될까라는 그 생각을 해보기는 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 이 모습은 오늘날 사람들 대부분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다양한 경험과 실패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타인의 사랑과 고통을 이해하며 점차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인간으로 성장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러한 거짓말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성장을 하면서 이제 자기의 경험과 잘못된 태도로 인해서 많은 성찰과 반성을 통해 변화는 가지고 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보면 성찰하고 공감과 배려를 통해 그리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지사상의 관점에서 단순한 개인의 도덕적 성장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 한 인간이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발음을 자각하면 그의 생활 방식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여러 사람이 이러한 삶을 공유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서 여러 사람이 이러한 삶을 공유하게 되면 그들의 관계와 공동체의 문화가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떠한 모습인지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자신의 내면에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발음이 뭐죠? 우리는 존재하는 발음이라는 것은 중용에 보면 솔성지위도 그랬어요. 도라는 거는 성품을 따르는 건데 그거는 천명지위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늘이 명한 것이 우리는 성입니다. 그래서 그 성이 뭐예요? 그래서 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천성은 누구에게나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는 인성이라고 하고 그 인성이 각각의 개인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본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본성과 인성과 천성이라는 이 흐름은 발음의 모습이에요. 발음의 모습을 지닌 것으로 자각이 됐을 때는 그때는 뭐예요? 우리가 천인단별의 상태가 됐을 때입니다. 상부고리를 이루었을 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뤘을 때가 우리는 뭐죠? 깨달았을 때입니다. 깨달음
이루어질 때입니다. 이루어진 때. 그래서 그의 생활 이렇게 깨달음이 이루어지면은 그의 생활 방식이 틀려지는데 그 전에는 자기의 이익만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던 이 삶의 방식이 어떻게 해요? 나도 이익이 되고 상대도 이익이 되는 자리 이타의 삶의 방식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면 결국은 우리는 이 세계는 유기적 관계가 맺어진 세계라고 그랬죠. 이 변화가 일어나면 결국은 이것은 바람직한 유기적 관계를 맺게 되면서 이들이 만들어가는 세계가 어떻게 돼요? 이들이 만들어진 사람은 홍익인간이 되고 이들이 만들어가는 세계는 이화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화의 세계. 따라서 우리는 만들어가는 세계는 제세 이화의 세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문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복적 습관을 이루는데 뭐를 통해서요? 교육을 통해 반복적 습관을 이뤄야 됩니다. 이렇게. 정치, 경제, 교육, 복지와 같은 사회제도 역시 그 가치, 구조선의 사회적 가치는 호의 있는 제세에 맞게 변화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에 있어서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사실은 구조선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를 하는 게 교육의 목표가 되어 있을 때 가장 바람직한 교육 체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러한 체계는 전혀 무시하잖아요. 왜 무시해요? 신화라고 해서 신화라고. 그런데 이 신화라고 얘기한 사람은 이병도 박사거든요. 서울대 역사학과 교수, 돌아가셨지만 그 이병도 박사인데 이 이병도 박사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네가 당구는 이 신화가 아니라 실제에 있었던 우리의 역사에는 네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 네가 말을 했으니 네가 수정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많이 설득을 했대요. 그래서 죽기 2년 전에 2년 6개월 전에 어디 조선일보, 제가 알기로는 조선일보에 거의 이게 양면인가 그럴 거예요. 한면인가 양면에 글을 써서 당구는 신화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건 지금도 계속해서 당군 신화하고 신화로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고조선의 사회적 가치는 홍익인간 제세 이화이다라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 한국인들은 국내에서 기득권 층에서는 인정을 안 하지만 외국에서는 어때요? 앞으로의 세상은 이러이러한 삶의 방향으로 나가는 가치로서는 가장 훌륭한 게 홍익인간 제세 이화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한국인이 이것으로 인해서 크게 세계에 이바지할 때가 있을 거다라고 많은 석학들이 얘기를 하고 있었죠. 따라서 일제사상의 사유는 개인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개인 윤리에서 출발해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공동체 윤리를 거쳐 바른 사회 제도를 구축하는 사회 철학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일지사상의 사유는 개인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개인 윤리에서 출발해서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공동체 윤리를 거쳐 바른 사회 제도를 구축하는 사회 철학으로 확장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개인 윤리에서 공동체 윤리로 사회 윤리, 사회 윤리에서 사회 철학으로 확장이 되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회 제도에서 사회 제도, 이 제도가 뭐죠? 법이에요. 법으로 규제를 통해서 개인과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죠. 이끌어 나가. 이건 법 규제를 통해서 하는 것은 이게 법치주의예요. 법치주의라는 거는 굉장히 좋게 얘기하면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한비자주의예요. 한비자는 결국은 어떻게 됐죠? 자기가 얘기한 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잖아요. 근데 한비자는 자기가 주장한 법치주의에 따라서 자기도 처형을 당했어요. 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법치주의 다음이 뭐냐면은 독재예요. 법을 적용했더니 다 얘네들은 꼼짝 못하고 말을 듣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독재예요. 그래서 법 위주의 사회는 그렇게 바람직한 사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법을 지키면은 도덕적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천만에요. 도덕이라는 범주는 이만한데 법은 요만해요. 이 법 밖에 이 도덕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을 지키면 도덕적입니다 라는 얘기를 도덕을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비도덕화를 시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죠. 그 법치주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법.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미련한 놈들이 법 가지고서 법을 하자 그러는데, 저도 법에 재판하러 세 번 갔다 왔구나. 세 번 갔다 왔는데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진행하는 과정이 정말, 소송이 들어가면은 적어도 4년에서 5년 사이 끝까지 이게 걸리는데 4, 5년이 걸려요. 이거 대법원까지 가면 더 걸려요, 더. 예. 저는 힘없는 서민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보다는 일단 고소를 당하면은 내가 무슨 죄인지 모르고 고소를 당했다 하더라도 가면은 거의,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거의 당신은 고소당했으니까 죄인 취급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본 내용에서는 이러한 확장 과정을 피노키오라는 상징적 인간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발음을 중심으로 지감과 선의공이 어떻게 개인의 윤리적 원리에서 공동체적 원리와 사회제도의 원리로 발전하는 것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본론의 1단계는 개인 윤리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개인 윤리라는 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의 정체성을 이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일지사상의 출발점은 개인의 내면에 있는 발음, 이 발음에 대한 자각입니다. 그래서 피노키오가 성장하기 전에는 자신의 욕망과 호기심에 따른 행동이 기준이었죠. 그래서 재밌는 것을 보면 따라가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얻으려 하며 불리한 상황에서는 거짓말을 통해 문제를 피하려고 했던 게, 이게 대체적으로 일반적 현상이에요. 오늘날 일반적 현상은 이렇다 볼 수 있어요. 이게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 무책임이에요, 무책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책임한 삶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발음을 자각하기 시작하면 삶의 질병이 달라집니다. 발음을 자각하면 뭐예요? 무책임이 어떻게 해요? 책임으로 자신의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가로 질문이 전환이 돼요. 이것이 개인윤리의 출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멈춤인 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때 지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저의 일지사상에서의 지는 항상 발음이 전제돼요. 이 발음이 전제된 지입니다. 이 지의 지속성을 갖는 게 그게 일지. 그래서 멈춤은 단순히 행동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과 행동 사이에 성찰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성찰의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국 뭐죠? 멈춤으로 인해서 발음에 대한 역으로 과연 나의 것이 이게 바른 선택으로서 내가 행위를 하는 것인가? 라고 그렇게 살펴보는 동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노키오는 화가 났다고 바로 행동하지 않고 욕심이 생겼다고 즉시 선택하지 않으며 거짓말하고 싶은 순간에도 멈춰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돌아본다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요? 발음인가? 이것을 이제 한번 찾아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즉 마음을 다하는 지극한 정성, 지성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느끼고 이 느낀다는 건 감응한다는 거예요. 감응을 하고 각을 통해 무엇이 다른지를 스스로 깨닫는다 하는 것은 각성을 한다 이 얘기예요. 이후 선을 통해 깨달은 발음을 지속적으로 보존합니다. 선을 통해 깨달은 발음을 지속적으로 보존합니다. 선이라는 것은 내가 내재적으로 지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윤리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 지, 감, 각, 선의 흐름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때 이는 발음을 자각하고 멈추어 성찰하고 타인을 느끼며 스스로 깨닫고 발음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인간의 형성 과정을 우리는 정지, 감각, 선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이 개인 윤리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 윤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관계 윤리로 들어가요. 이걸 이제 2단계인데 관계 윤리는 나는 타인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개인이 자신의 내면에서 발음을 자각하는 순간 윤리는 개인의 문제에 머물 수 없게 됩니다. 자각한 순간 어떻게 돼요? 전체의 발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의 문제에 머물 수 없게 됩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죠? 전체화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노키오가 제페토의 할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을 깨닫는 순간 그의 삶에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제페토 할아버지를 자신의 행동을 제한하는 존재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존재로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깨닫기 전에는 부모의 간섭, 선생님의 간섭 등이 나를 어떤 통제, 제재의 하나의 눈으로만 보게 되는데 그게 자신들을 위한 하나의 동력으로 해석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자기가 무엇이 옳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사랑하고 돌보는 존재로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때의 윤리의 질문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서 나는 타인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로
한 단계 더 나아가 확장이 되겠죠. 이게 관계윤리의 단계입니다. 감은 이 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감이라는 거는 감응을 하는 거니까 내가 상대에 대한 배려나 상대에 대한 분노 뭐 이런 것들이 상대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타인의 고통과 기쁨을 자신의 삶과 무관한 것으로 보지 않고 함께 느끼는 감흥의 상태인 것을 우리는 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감은 배려와 책임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개인 윤리의 선은 관계 속에서 의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의는 개인이 혼자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공동체 속에서 다름을 실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피노키오는 다음과 같은 생활 태도를 갖게 됩니다.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잘못하면 인정하고 사과한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한다. 자신의 행동에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는다. 공동체의 문제에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한다.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윤리는 개인이 품성에서 인간관계의 원리로 확대됩니다. 결국에는 개인의 윤리가 관계의 윤리로 확장이 됐을 때 그게 제대로 윤리의 흐름을 따라가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3단계 공동체 윤리예요. 관계 윤리에서 좀 더 확장이 된 공동체 윤리예요. 지금 이 얘기를 과거에 제가 나눠남이라는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나눠남. 이게 개인 윤리고, 이게 관계 윤리고, 이게 공동체 윤리의 개념이에요. 따라서 이게 나눠남이라는 거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윤리 체계가 확장이 되는 모습으로 여기에서는 설명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단계 공동체 윤리.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가? 여러 명의 피노키오가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구성원이 다름을 자각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타인을 배려한다면 공동체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화되겠죠. 그래서 서로를 속이거나 이용하는 관계보다 신뢰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 단계에서 윤리의 질문은 다시 확장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서 나는 타인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3단계에서는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가라는 이게 목표 지향이 되는 거예요. 목표 지향. 여기에서는 변화죠. 변화. 여기에서는 변화예요. 변하지만 여기에서는 이게 만들어 가야 하는가라는 목표 지향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공동체 윤리이다. 여기서 일지사상에 공이 등장을 해요. 공은 단순히 함께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삶을 함께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선이 내적 관계 속에서 의로 나타내는 외적 관계의 태도로 발전하고 이러한 의의가 공동체 전체의 원리가 되면 공동체는 단순히 개인들이 모여있는 집합이 아니라 공동의 다름을 실현하는 생활 공간이 됩니다. 공동의 발음을 실현을 한다는 거예요. 공동의 발음을 실현한다는 게 뭐죠? 이게 정의 구현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공동체의 목표 역시 다음과 같이 변화합니다. 개인의 이익 극대화에서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개인의 이익 극대화에서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하는 삶. 이때 이익의 극대화는 뭐죠? 개인 윤리에 따른다면 이거는 이익을 보면은 이게 뭐예요? 의에 합당한가를 생각을 해봐라. 그렇죠? 권리 사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4단계 이게 철학, 사회 철학인데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까? 이 얘기는 결국 세계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을 만들어 갈 때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공동체 윤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중요한 문제가 등장해요. 구성원들이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사회제도가 부정의하거나 불공정하다면 개인의 선한 의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고등학교별로 이게 좀 차이가 있지만 2학년, 3학년 때 보면은 고2, 고3 때 생활과 윤리 교과서죠.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서는 라이놀드 리버라는 사람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에서 지금 여기죠. 여기에서 별도 살펴보기로 이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피노키오가 정직하게 살아가더라도 경제제도가 일부 사람에게만 부를 집중시키고 교육제도가 가정의 경제력에 따라 기회를 차별화하며 정치제도가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면 개인의 발음은 구조적 문제 앞에서 한계를 갖습니다. 결국 뭐죠? 차별화가 모든 곳에 정착이 된다면 이게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개인의 발음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개인의 발음은 한계가 있다. 그러면 이 개인의 발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한계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어떤 사회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가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따라서 질문은 다시 확정이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얘기가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하는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만들어가는 세상이 어떻게 돼야 되죠? 라니까 어떤 사회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것으로 이렇게 변형이 됐을 때 모두가 우리는 발음을 실천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얘기. 이 지점에서 일지사상은 개인 윤리를 넘어 사회 철학으로 발전하게 되죠. 따라서 사회 철학의 핵심은 개인의 발음이 사회 제도 속에서도 보존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얘기예요. 이제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서 나온 라이놀드 리버가 이 문제와 관련해 다룬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는 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지만 집단과 사회는 개인보다 훨씬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이제 서술을 해요. 그래서 리버의 핵심 주장은 리버의 대표적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에서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의 차이를 강조를 하는데 개인은 양심과 도덕적 성찰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들이 집단을 이루면 집단이 이익을 위해 다른 집단을 희생시키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도덕적인 개인이 모였다고 해서 반드시 도덕적인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피노키오 공동체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자, 도덕적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그 도덕적인 형태의 것을 무시를 하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집단이 모두 그것을 결정을 할 때 내가 과연 반대를 하면서 저항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좀 힘들다 이렇게 보는 게 리브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피노키오의 문제로 바꾸어보면 발음을 자각한 피노키오, 발음 공동체라는 구조를 생각했다. 그런데 리브어는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다음과 같이 던진다. 다른 피노키오들이 모였는데도 왜 공동체가 바르지 않을 수 있는가? 예를 들어 피노키오들이 모두 정직하고 착하더라도 정치 권력의 특정 집단에 집중되고 경제적 자원이 일부에 독점되고 그 다음에 교육 기회가 불평등하고 사회적 약자가 제도적으로 배제된다면 이미 모두 정직하고 착하더라도 이러한 차별화가 생긴다면 이게 차별화죠. 이게
차별화로 인해서 개인의 선한 의지만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차별화를 뭐예요? 우리가 공변된 모습으로 이것을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개인 윤리만으로는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없으며 제도와 권력의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것이 리브의 중요한 통찰입니다.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같이 해요. 세 번째, 리버와 롤스 그리고 일치사상의 차이를 보면 여기서 리버 주장을 롤스로 연결하면 매우 흥미로운 사회 차례의 흐름이 만들어져요. 리버, 도덕적인 개인도 집단에서는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이게 문제제기죠. 롤스, 따라서 사회의 기본 구조 자체를 정의롭게 만들어야 한다. 이게 대안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 개인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의 기본 구조가 정의로워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치사상에서는 개인의 바람과 사회제도의 바람을 어떻게 하나로 연결할 것인가. 이게 핵심 사항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이 핵심 사항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바람직한 관계 설정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이게 자레이타이기 때문에. 자레이타적으로 산다는 것은 뭐죠? 준용이에요. 이 준용이라는 건 뭐죠? 정성선이에요. 이 정성선이라는 건 한글로 우리는 잘이라는 의미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리버가 개인의 선의만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주의적 문제를 제기했다면 로스는 이를 정의로운 제도의 설계 문제를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일치사상에서는 이들의 영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의 차이는 일치사상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치사상의 교육 철학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발전 구조가 가능해요. 개인윤리, 나는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 공동체윤리, 우리는 어떻게 함께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사회윤리, 개인의 선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는 무엇인가. 사회철학, 다른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정치, 경제, 교육, 복지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가. 그 다음 5번째, 제도와 인간의 순환. 바른 인간이 바른 제도를 만들고 바른 제도가 다시 바른 인간을 길러낼 수 있는가. 지금 여기 1, 2, 3, 4, 5가 우리의 현실 사회에 있어서의 모두 만들어 나가야 할 교육 체계예요. 체계. 여기에서 리버가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즉 일치사상의 기존 구조가 정지, 감각, 선이라는 개인의 도덕적 성장에 머물렀다면 리버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는 순간 어때요? 정지, 감각, 선의 공제도로 확장할 필요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의를 개인의 덕목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와 제도적 다름의 원리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서 이야기했던 일치사상을 국가교육 철학으로 발전시키는 문제와도 정확히 연결됩니다. 리버는 연일치사상에게 착한 인간을 길러내는 것만으로 충분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상가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태계학 연구원, 즉 선교수련원에 작년도 갔다 오고 올해도 갔다 왔어요. 거기에서 태계에 있어서의 선지다 있네요. 그 착한 선인지다. 착한 사람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이라는 그러한 큰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올해까지 해서 3회차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우리는 토론 대회를 가졌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착한 인간을 길러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한가라는 리브의 입장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죠. 근데 태기의 선생님은 착한 사람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세상은 착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너무나 다양한 형태에 있어서의 사회 제도와 사회 구성 체계 그리고 여러 국가들이 지금은 이제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이라는 것 플러스 또 다른 것이 있어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착한 인간을 길러내면 충분한가라는 답변은 아니다. 바른 인간의 형성과 함께 뭔가 바른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사회 구조는 다시 바른 인간의 성장을 지원해야 합니다. 바른 인간의 형성, 이게 뭐죠? 개인의 윤리입니다. 개인의 윤리. 이게 뭐죠?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동체 윤리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제도화를 하니까 이게 뭐예요? 제도화를 만드니까 사회 윤리가 돼야 되겠죠? 사회 윤리.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를 만들어야 돼요? 가치 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이 가치 체계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뭐? 사회 철학이라고 해요. 사회 철학. 따라서 이 사회 철학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사회 철학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다른 인간이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라는 것은 이건 교육 시스템이에요. 교육 시스템을 통한 우리의 지속성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죠. 이렇게 보면 리브는 일치사상이 이 개인윤리에서 사회철학으로 넘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비교 대상이라고 보겠죠. 자, 이제 정치 철학, 다섯 번째 정치 철학을 봅시다. 발음을 구현하는 정치, 이거는 결국 정의 구현이에요. 발음을 장악한 시민들이 구성하는 정치 체제에서 권력은 개인이나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는 이게 누구나 이 권력이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빠져서 허우적대잖아요. 이렇게 빠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국민의 삶은 피폐해집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공동체의 발음을 실현하기 위한 공적 권한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치의 중심 원리는 권력은 개인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켜놓으면은 얼마 안 돼서 다 변하잖아요. 그래서 정치인은 지배자가 아니라 공공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며 시민 역시 정치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됩니다. 이때 시민은 뭐예요? 적극적인 시민이 돼야 됩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단순히 다수결의 제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발음을 합격하고 결정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일제사상적 정치 철학은 발음의 공공성, 직접 참여에 따른 책임, 민주적 자치와 같은 방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경제 철학을 볼까요? 여섯 번째 경제 철학. 경제는 너무 공존하는 경제입니다. 공의 실현이죠. 이건 자리타적 삶을 구현하는 거예요. 경제 역시 개인의 욕망을 무제한적으로 확대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발음을 자각한 인간에게 경제활동은 정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인 동시에 다른 사람의 삶과 사회 전체에 책임을 지는 행위입니다. 결국은 정당한 이익과 책임지는 행위에 있어서는 이게 뭐죠? 자리이탈하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때 자리이탈했을 때 이는 뭐예요? 이때 이는 의에 바탕한 이익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일제사상적 경제철학에서는 사적 소유와 경제적 자유를 부정하기보다 그것이 공동체의 삶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대동사회라는 것을 눈앞에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할 수 있지만 노동자를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는 자신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권리나 환경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경제의 핵심 질문도 얼마나 많이 가질 것인가에서 어떻게 정당하게 얻고 어떻게 함께 이롭게 사용할 것인가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게 맞죠, 이게. 그래서 얘는 일지사당의 선의 보존과 정의를 구현하며 공의 영역으로 모두 함께 추구하는 경제 영역으로 확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일곱 번째 교육 철학이요. 바른 사회를 재생산하는 교육.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말 오늘날에 있어서의 동서양이 가장 문제되는 것은 지금 교육 철학이에요. 이 교육 철학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그 정신 이상자가 많이 나오고 우울증도 많고 우리는 지금 일종의 정신질환은 저는 교육의 결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바른 사회를 재생산하는 교육, 천성을 드러내는 교육. 사회 철학에서 교육은 특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정치, 경제, 국제 제도를 아무리 잘 설계하더라도 다음 세대가 그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제도는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지사상의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바른 인간을 길러내는 참된 이치를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참된 이치를 추구하는 일지사상에 따른 교육의 흐름은 정지, 감각, 선, 의, 공과 같은 구조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진 학생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자신의 발음을 깨닫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보세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언제든지 반성과 성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며 이 얘기는 상대에 대한 우리의 정서적 감흥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자신의 발음을 깨닫고 라는 얘기는 이거 판단 기준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판단 기준이야? 발음을 갖는 판단 기준이 서야 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이걸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지혜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혜화하고 공동체 문제에 책임있게 참여하고 이 얘기는 결국은 뭐죠? 내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인간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때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 지역의 위치에만 들어가 있는 공동체 일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적극적으로 시민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단순히 성공한 개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이면서 책임있는 시민을 만드는 것이다. 자율적이면서 책임있는 시민을 만드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 시대의 시민의 역할과 똑같은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아마 미래에도 변치 않을걸요. 시민의 개념은 변화가 없고 그 범위가 확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죠. 여덟 번째 복지 철학이에요. 개인의 존엄과 공동체의 책임, 자리 이탈의 실현이에요. 개인 윤리에서 사회 철학으로 나아가면 복지 문제도 새롭게 해석됩니다. 개인의 어려움을 모두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만 보는 사회에서는 공동체적 책임이 약화됩니다. 이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국회의원이 그랬죠.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이 게을러서 그렇다. 게을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 부족이다. 능력 부족인 것을 국가가 보완해 줄 필요는 없다. 그러니 스스로 알아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라. 국가는 거기에 대한 전혀 도움을 줄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공동체적 책임의 약화가 됐다는 거죠. 반면 모든 문제를 국가가 대신 해결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이 약화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복지 혜택을 많은 사람들한테 주는 복지 국가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자기가 활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요? 아, 나는 네, 정부에서 돈이 나오니까 네, 그냥 이걸로 해결을 하고 부족하면 더 달라고 떼쓰고 이렇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일제사장과 복제는 두 국가를 넘어 자립과 연대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공동체는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을 보장하고 개인은 자신의 가능성을 회복하여 다시 공동체에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따라서 복제는 보호, 회복, 자립, 참여의 수단 구조를 갖게 된다. 이것은 감과 공이 사회적으로 구체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제 아홉 번째 사회철학으로 개인 윤리에서 사회철학으로의 전체 구조를 봐요.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일치사상의 개인 윤리에서 사회철학으로의 확장 구조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번까지인데 윤리에 자맨 처음에는 발음이죠. 정, 발음의 자각이 우리는 자기 성찰과 자기 통제를 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인데 타인의 삶에 대한 공감, 즉 감흥할 줄 알게 된다면 이게 지극한 정성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거짓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각이라는 건 자율적 윤리 판단, 각성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서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게 무형이고 이게 여기에서부터 이게 유형에서 이렇게 드러난 유형의 개체의 활성화된 개체에서 활성화된 발음의 모습이에요. 발음의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은 발음의 자각, 무형의 세계에서 여기까지가 멈춘다는 것은 우리의 내재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자기 성찰과 통제를 통해서 이게 뭐죠? 마음의 동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불안함이 없다는 얘기죠. 불안함이 없다는 얘기는 평정심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타인에 대한 삶에 대한 공감이 여기에서부터 나타나는 게 배려 등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율적 윤리 판단, 각성이 일어났다는 것은 결국은 지혜 모습이 여기에서 지혜 모습이 정으로부터 이루어진 지혜 모습이 여기까지 흘러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선의 이거는 결국 뭐죠? 우리의 육체적인 내적 관계이고 이거는 외적 관계. 그래서 발음의 지속적 보정, 관계와의 공동체의 발음, 그 다음에 함께 이롭게 하는 공동체, 제도와 전체 연대 교육 국제의 제도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홉 번째는 질서 정연한 사회, 다른 사회의 형성이 되죠. 그래서 열 번째는 다시 다른 인간을 길러내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이때 이 다른 인간을 다시 다른 인간을 길러내는 사회라는 건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교육의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육 시스템 세상이 지금 세계가 혼란한 거는 결국은 세계의 교육이 지금 뭔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사회 철학은 단순히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좋은 제도가 좋은 인간의 성장을 돕고 좋은 인간이 다시 좋은 제도를 유지 발전시키는 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 백년지 대계라는 말을 왜 있겠어요? 교육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는 없지만 우리는 교육이라는 시스템 자체는 이미 교육의 가치는 이미 3,000년 전, 2333년 전이니까 지금 5,000년 전이죠. 5,000년 전에 이미 만들어져 놨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걸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솔직히 자손으로서 창피하다고 생각을 해야죠. 자, 결론을 봅시다. 결론. 피노키오의 성장은 일지사장의 관점에서 개인윤리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인의 착한 행동만 머문다면 일지사장의 사회적 가능성은 충분히 실현되지 않는다. 발음을 장악한 개인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개인은 타인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며 변화된 관계는 공동체의 문화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결국은 뭐죠? 발음을 장악한 개인은 어디까지 와야 제대로 된 거예요? 공동체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데까지 와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교육, 복지 제도가 그 발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제가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했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내용은 뭐죠? 4개의 제도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 중에 핵심 내용은 머리가 뭐죠? 교육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이게 두뇌예요. 따라서 일지사상의 사유는 개인의 마음, 개인윤리, 인간관계, 공동체윤리, 사회철학, 정치, 경제, 교육, 복지의 제도, 다시 인간의 성장과 같은 확장 구도를 갖게 돼요. 이 과정에서 발음은 출발점이고 지각락은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며 선은 그 발음을 지속시키고 의는 그것을 공동체의 질서를 확장하며 공은 사회 전체의 상생 원리로 발전하는 그 흐름이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제사상의 궁극적인 사회 철학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많은 사회를 만드는 데 있지 않죠. 그것은 다른 인간이 살아갈 수 있고 다른 관계가 형성되면 다른 제도가 작동하고 그 제도가 다시 다른 인간을 길러내는 사회적 수단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독재를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려고 할까요? 아니요, 안 해요. 왜? 무식하게 하려고 만들죠. 제대로 참다운 인간을 만들려고 하겠어요? 참다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은 무식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인간은 동물 또는 짐승화를 하게 합니다. 이 얘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피노키오는 하나의 상징적 인간이다. 처음에는 욕망과 호기심에 끌려가는 존재였지만 발음을 자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인간이 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간이 되며 공동체에 책임지는 시민으로 성장을 하죠. 그리고 이러한 피노키오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는 자연스럽게 어떤 정치가 바른 정치인가, 어떤 경제가 바른 경제인가, 어떤 교육이 인간을 바르게 성장시키는가, 어떤 복지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가라는 사회철학적 질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정치, 경제, 교육, 복지 이 4가지가 같이 잘 흘러야 된다 이 얘기예요. 결국 피노키오의 이야기는 어떻게 인간답게 살 것인가라는 개인 윤리에서 출발하여 어떻게 함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라는 사회 철학으로 확장되는 하나의 사상적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일지사상의 사회 철학적 명제로 압축하면 발음을 자각한 인간이 바른 삶을 살고 바른 삶을 사는 인간들이 바른 공동체를 이루며 바른 공동체가 바른 제도를 만들고 바른 제도가 다시 인간의 바른 성장을 돕는 수면적 사회를 구현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 이가 틀어지면은 그 다음에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발음을 장악한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바른 삶을 살게 되죠. 바른 삶을 살다 보면 바른 공동체를 만들어지게 돼요. 바른 공동체가 바른 제도를 형성하게 되고 바른 제도로 인해서 이제는 인간이 바른 성장을 돕는 수면적 사회를 구현하게 됩니다. 이 톱니의 하나가 뒤틀리면 결국은
불량품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그 불량품이 인간한테는 뭐죠? 동물과 짐승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개인 윤리에서 사회 철학으로 확장되는 일제사상의 핵심적인 사회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